더불어민주당 안양 마산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종합질의 때 우리 부총리님께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약 30조 정도가 늘어난 정부 예산안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최소 10조 원 이상 가소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셨죠? 올해 세수 말씀 주신 거죠? 예. 올해 세수요? 동의하셨죠? 올해 세수요? 예. 예, 뭐 우리 부총리님, 2022년도 예산안을 지금 시점에서 작성한다면 아마도 추계 세수가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내년 세수는 뭐 저 초과 세수가 이렇게 뭐 감안해 가지고 세수 제가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반영이 된 결과로 지금 시점에서 작성했다면 하면은 초과 세수는 말 그대로 초과 세수로 넘어가서 결산상 세계 잉여금으로 나타납니다. 내년 세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세수는 내년 1년 동안 들어올 세수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금년도에서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간 세수는 이제 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네. 좀 더 적극 재정을 위한 고민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어쨌거나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나름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특히 손실보상금으로부터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정부가 좀 더 촘촘하고 도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아까 전문 말씀드린 것처럼 네. 7월달 추경이 바로 그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제 상생국민지원금도 그렇고 희망회복자금도 전 소상공인 업종에게 드린 건데요. 지금 이제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안 된 업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지속돼서 저희가 이번에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법에 근거해서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입장 정리가 됩니까?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월 왜냐면 이걸 여기도 시급하기 때문에요. 11월 중순까지는 다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좀 올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네. 주변국들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이고, 그리고 이성적 틀을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은 한복과 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친일 교수를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그리고 인정하시죠? 네. 그 독도에 대한 왜곡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하는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교육부 산하 기관 중에서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그 예산 규모 추이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생각도 못한다라는 게 교육부 당국자의 보고였습니다.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인문학이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고,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대전환의 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자리 좀. 2016년 이후로 계속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대비 약 3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응을 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뿐만 아닙니다. 고전번역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컬처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지금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유엔 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에 축적된 힘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뭐 일정 동의합니다. 예, 우리 중기부 장관님 계신가요?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저는 K컬처와 인문학의 힘이 우리의 수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인문학, 한국학 관련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토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께서, 우리 부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점에 좀 예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가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예, 예산이 아까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요. 저희가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예산을 심의할 때 개별 연구 사업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보고 반영할 건 반영하지만 또 반영하기 어려운 건 반영한 걸 미반영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한국중앙연구원 예산은 왜 그런 이 굴곡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뭐 기준이 있고 나름 원칙이 있죠.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이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인문학, 한국학, 그리고 문화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인문학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지는 말고 좀 지켜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대한민국이 경제 진흥을 만드는데 인문학의 힘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이게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본 데는 이렇게 일부러 깎으려고 막 했던 건 아닌 것 예. 같은데요. 예. 내역을 좀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보강이 필요하면 또 보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관세청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이 통관 물품 검사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졸고 이런 직무 태만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장관님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예, 제가 예. 우편물을 보는 건 고작 5분이었습니다. 마약이나 짝퉁 제품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약 탐지견 활용도 하지 않았고 줄로 묶어둔 모습은 이럴 수 있나 수준을 넘어서 공공기관 역할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JTBC에서 특송물류센터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10년도 넘은 해묵은 숙제라는 퇴직 공무원의 증언도 같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우리 장관님 보고받은 적 있나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그
부총리로서 그리고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예, 뭐 일단 관세청장이 저기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일단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청들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재현 관세청장 계시나요? 예, 고발 이후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 발령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 40명을 11월 둘째 주에 개최 바꾼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전부 그 발령은 냈고요. 내일자로 전보 이동됩니다. 예. 그리고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 근무 태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인 원인을 검토해 재발 방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관세청장 입장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재위에서도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부 감사 진행 중인가요? 예, 우리 감사원 나오셨나요? 아니 오늘 예. 우리 부총리님, 네. 이 부분은 내부 감사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관행의 문제입니다. 이건 관세청의 구조와 관행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뭐 이게 감사원이 감사한다고 달라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제가 TV에서 나온 거에 보면은 뭐 담당자가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감사원의 감사 여지 없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고 그거는 관세청에서 그에 상환하는 조치가 있을 거고요. 다른 공직자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저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부총님이 이거를 내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세청장께서 일미전 인사 조치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내부의 이 관행과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온 부분을 내부에서 바꿀 수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직자가 업무를 나태하게 하고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공직자의 관세청이 기재부의 외청이죠. 기강이라든가 자세. 아니, 관세청이 기재부의 외청이죠. 예, 외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총리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관세청에서 조치한 이후에 제가 이런 사안이 관세청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뭐 기강 문제, 자세 문제, 의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후속 조치를 좀 취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저는 내부의 뭐 고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 처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항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 기재부 부총리께서 방향성을 좀 잡고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또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발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탄소 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2조 5천억 원의 규모로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시적절하고 그리고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기후 대응 기금은 이제 탄소 넷제로 2050 탄소 넷제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요. 근본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고 한 2조 5천억 규모로 추진이 됩니다. 목적은 앞으로 탄소 중립 실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도가 한 10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대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구조혁신 지원이라든가 저탄소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는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시설 지원, 순환 경제 및 또 연구개발, 기후대응과 관련된 R&D 지원 등 각종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다 망라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후 대응 기금 계획안이랑 탄소 중립 전체 예산안이 좀 유형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 의원님 대개 이제까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이 부처 예산에 분절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들은 이 기후대응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기후기금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냥 개별적인 사업은 다만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되는 한 두세 종류의 사업들은 기존의 애특 사업이라든가 또는 전력기금 또는 농특회계와 같이 기존에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는 수행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후대응 기금으로 하고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금과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금 사업과 예산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기금의 경우에는 예산은 기재부가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 사업과 내년부터 설치되는 기금 운영을 저는 기재부와 각 부처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마 사업 추진은 다 주무부처가 합니다. 기후대응 기금에 있는 사업이라고 기금을 주관하는 기재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처가 해야 될 사업을 기후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으로 담는 것뿐이시지 사업에 대한 집행과 이행은 해당 부처가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큰 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재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총괄적인 기능은 뭐 저희가 예. 기금 운영을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는 지자체 역할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래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지역 중심 탄소 중립이 나름대로 좀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후 대응 기금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 69조에 보면요. 각 지자체는 지역 기후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도 이와 같은 기금을 만들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 중립 지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걸로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기후 대응 기금에 좀 예를 들면 일정 정도를 지자체의 탄소 중립 지원으로 명시하고 지자체가 이 자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지자체의 기후 대응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인이 있습니까? 예, 기후 대응 기금에서 기금의 사업으로 지자체 지원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기후 대응 기금의 예산 재정이 그냥 그로스로 사업 없이 지역 기후 대응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적절한 방식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으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일종의 남북 협력 기금처럼요. 예를 들면 중앙 정부도 남북 협력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도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처음부터 기금을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을 듯하니까 이 기금의 일정 정도를 지자체에 좀 띄워줘서 지자체가 시드머니로 갖고 그걸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조성해주는 역할을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좀 뭐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기금 저희도 기후 대응 기금도 운영하고 지역 기후 대응 기금이 만들어진 동향이나 사용 활용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는 한 중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어떻게 연대할 건가, 네. 어떻게 함께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은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언년입니다.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회도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